오늘 저는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완벽하게 무너졌습니다. 아니, 무너뜨림을 당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네요. 지역장인 박람회장, 화려한 조명 아래 전시된 한지 작품들 사이에서 저는 그녀와 마주쳤어요. 오현주. 고등학교 때 저를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그 사람.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녀의 목소리만 들어도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복한 행운이 가득되실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어머 한서정? 진짜 내가 맞아? 와, 세상 정말 좁네. 현주는 명품 핸드백을 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죠. 너 여기서 뭐 해? 설마 관람객으로 온 건 아니고. 저는 한지 공방 해본당이. 해본당? 어머, 그 유명한 무형문화재 장해본 선생님의 공방. 너가 거기서 일해? 청소라도 하니?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우리 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현주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아, 맞다. 너 해본당 며느리라며? SNS에서 봤어. 근데 진짜 신기하다. 내가 어떻게 그런 집안에 들어갔을까? 고등학교 때 교복도 제대로 못 입고 다니던 애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과거를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그녀는 서슴없이 제 상처를 들춰내고 있었어요. 현주 씨, 그만. 그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아, 혹시 내가 한지 장인 며느리라고 해서 실력이 있는 줄 알았어? 진짜 웃기는 소리. 너 손재주 없는 거나 제일 잘 알잖아. 고등학교 때 미술 시간마다 꼴찌하던 거.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임신 초기라 감정 조절이 더 어려웠어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절대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현주는 제 전시 작품 앞으로 다가갔어요. 제가 석 달 동안 밤을 새워 만든 한지 병풍이었습니다. 이게 내 작품이래? 에이, 설마. 시어머니가 만든 거 내 이름 붙인 거 아냐? 너 혼자 이런 거 못 만들잖아. 제발. 제발. 뭘 제발? 너 아직도 그 버릇 있네. 맨날 불쌍한 척하고. 나 진짜 너 그거 싫어했거든. 피해자 코스프레. 그 순간이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차갑지만 또렷한 목소리가 우리 사이를 가로질렀습니다. 시어머니 장해본 선생님이었어요. 회색 한복을 단정하게 입으신 모습이 주변의 화려함을 압도했습니다. 현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 장해본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오현주라고 합니다. 선생님 작품 정말 존경합니다. 시어머니는 차갑게 현주를 훑어보시더니 제 옆으로 오셨습니다. 내 며느리한테 무슨 말을 하고 있었나요? 아, 그게 저희 고등학교 동창이어서요. 반갑게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인사치고는 목소리가 꽤 컸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들을 정도로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장해본 선생님의 존재감은 그 자체로 위압적이었죠. 제 며느리가 만든 작품을 평가하시던 것 같은데 혹시 한지 전공하셨나요? 저는 아니면 문화재 관련 자격증이라도 있으신가요? 아니면 최소한 이 분야에서 몇 년이라도 일해보셨나요? 현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실력도 없으면서 함부로 남의 작품을 평가하는 건 무례한 일입니다. 특히 이런 공식 석상에서는요. 선생님, 저는 그냥 내 며느리를 모욕한 게 그냥입니까? 당신이 누구든 여기는 장인들의 자리입니다.
예의를 모르는 사람은 나가주시죠. 현주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섰어요. 떠나면서도 제게 던진 눈빛이 잊히지 않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명한 적의가 담겨 있었죠. 시어머니는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서정아, 괜찮니? 네. 죄송합니다. 왜 사과해?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고개 들어.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오현주는 절대 이대로 물러나지 않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도 그랬으니까요. 한번 목표를 정하면 끝까지 괴롭혔던 사람이니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오현주를 보는 순간 20년 전의 기억이 쏟아져 들어왔거든요. 제가 얼마나 애써 잊으려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트라우마는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더군요. 고등학교 2학년 봄이었어요. 저는 장학금을 받고 간신히 입학한 가난한 학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청소 일을 하시며 저를 키우셨죠. 교복도 선배들 것을 물려받았고 도시락도 제대로 싸오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현주는 달랐어요. 지역 조합장의 딸로 태어나 모든 걸 가진 아이였죠. 예쁜 얼굴, 좋은 집안, 넘치는 용돈. 반 아이들은 모두 현주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무시하는 정도였어요. 야, 한서정. 너 오늘도 그 교복 입고 왔네. 빨지도 않아? 어제 빨았는데. 그래. 근데 냄새 나는데. 너 집에 세탁기 없어? 아이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돌아갔죠.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날 제 가방에서 지갑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현주의 책상 서랍에서 발견됐습니다. 선생님, 저 안 훔쳤어요. 누가 넣은 거예요? 증거가 있는데 무슨 소리야? 한서정, 넌 가난하다고 도둑질까지 하니? 담임 선생님조차 저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현주 아버지가 학교 이사였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도둑이 되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면 아이들이 가방을 움켜쥐었고 아무도 제 옆자리에 앉으려 하지 않았죠. 점심시간이 가장 고통스러웠어요. 야, 서정아. 너 혼자 먹기 외롭지? 우리랑 같이 먹을래? 현주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 우리 심부름 좀 해줘. 매점 가서 빵이랑 우유 사와. 돈은 내가 줄게. 순진하게도 저는 그게 화해의 신호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점까지 뛰어가서 빵과 우유를 샀죠. 그리고 돌아왔을 때 제 도시락이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었어요. 내 도시락 누가 버렸어? 미안, 우리가 실수로 치웠나 봐. 현주와 무리들이 웃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가장 끔찍했던 건 졸업 앨범 촬영 날이었습니다. 반 단체 사진을 찍는데 제 자리가 없었어요. 아이들이 일부러 저를 제외시킨 겁니다. 선생님, 한서정이 없는데요. 아, 서정이 어디 갔어? 빨리 와. 저는 화장실에 숨어 울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사진에 저는 없었죠. 졸업 앨범을 펼치면 모두가 웃고 있는 사진 속에 저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때 제가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겠다고, 스스로 강해지겠다고 다짐했죠.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서정아, 엄마가 못 이룬 꿈이 하나 있단다. 한지 작가가 되는 거. 내가 대신 이뤄주면 안 될까?
그게 제가 한지를 시작한 이유였습니다. 어머니의 꿈을 제 손으로 이루고 싶었어요. 남편 태민을 만난 건 그로부터 몇 년 후였습니다. 중학교 교사였던 그는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죠. 시어머니인 장혜본 선생님은 처음엔 저를 경계하셨지만 제 열정을 보시고 천천히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서정아, 한지는 마음이 담겨야 해. 기술만으로는 절대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아. 내 안의 아픔을 한지에 담아봐. 그렇게 저는 8년 동안 공방에서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당나무를 찌고 섬유를 뜯고 종이를 뜨는 과정을 수천 번 반복했죠. 그리고 이제 겨우 인정받기 시작했는데 오현주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당신 인터넷 봤어? 뭐?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당신 이름이 올라왔어. 빨리 확인해봐. 손이 떨렸습니다. 검색창에 제 이름을 쳤죠. 그리고 충격적인 영상을 봤습니다. 영상은 박람회장에서 찍힌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편집이 교묘하게 되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현주를 제지하는 장면만 짧게 잘라서 마치 제가 시어머니 뒤에 숨어서 현주를 괴롭힌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죠. 제목은 이랬습니다. 무형문화재 며느리라는 허울, 실력 없이 이름만 빌린 사기꾼의 실체. 댓글이 수천 개였습니다. 와, 진짜 역겹다. 시어머니 백 믿고 설치네. 저런 애들이 진짜 장인 문화 망치는 거임. 얼굴 봐라. 딱 봐도 실력 없어 보임. 한지 공방 이름 뭐래? 절대 거기 제품 안 산다.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현주가 올린 다른 게시물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찍은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가 낡은 교복을 입고 혼자 구석에 앉아 있는 모습들이었죠. 그리고 그 아래 이런 글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이상한 애였어요. 항상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주변 사람들 이용했죠. 이번에도 시어머니 이용해서 저를 공격한 겁니다.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용기 내어 올립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20년 전의 상처가 다시 찢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때의 무력감, 억울함,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죠.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습니다. 임신 입덧 때문인지 스트레스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남편이 문 밖에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문 좀 열어봐. 괜찮아. 혼자 있고 싶어.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핸드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친구들, 지인들, 심지어 오랜만에 연락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그 영상을 봤다는 연락이었죠. 서정아, 너 인터넷에 난리 났던데 괜찮아? 야, 나 그 영상 봤어. 진짜야? 설마 내가 그런 애는 아니잖아. 어떤 사람들은 위로라며 전화했지만 그 목소리 속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방 앞에는 취재진들이 몰려 있었어요. 한서정 씨, 사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오현주 씨 주장이 사실입니까? 무형문화재 딸이라는 타이틀만 믿고 활동하신 건가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공방으로 뛰어들어갔죠. 시어머니가 작업실에 계셨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히 한지를 만들고 계셨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 때문에. 시어머니는 손을 멈추지 않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정아, 내가 뭘 잘못했니? 제가 박람회장에서 조용히 참았어야 했는데. 참으라고? 부당한 일을 당하면서 참으란 말이야? 그건 미덕이 아니라 비겁함이야.
하지만 지금 인터넷에서는 인터넷?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어. 시어머니는 작업하던 한지를 들어 올리시며 빛에 비춰보셨습니다. 좋은 한지는 빛에 비춰보면 알 수 있단다. 섬유가 고르게 퍼져 있고 불순물이 없지. 거짓은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해도 결국 빛 아래 드러나게 되어 있어. 하지만 저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배에 통증이 왔어요. 임신 초기라 조심해야 하는 시기였는데 스트레스가 몸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병원에 실려갔고 의사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아기가 위험할 수 있어요.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할게.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결한다는 걸까요? 이미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고 현주는 계속해서 새로운 글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방에 예약되어 있던 고객들이 하나둘씩 취소 연락을 했어요. 죄송한데요, 예약 취소하려고요. 다른 공방 알아보려고요. 혹시 인터넷 기사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그냥 개인 사정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목소리에서 불편함이 묻어났거든요. 장인조합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장 선생님, 이번 국가 브랜드 행사 참여권에 대해서 다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이미 확정된 사안 아닙니까? 그게 여론이 좋지 않아서요. 며느리분 문제로 해본당 이미지에 타격이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제 며느리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여론이 진실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며느리는 정당하게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전화를 끊으신 시어머니의 얼굴에 처음으로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공방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만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 지시도 있었고 무엇보다 밖에 나갈 용기가 없었죠. 핸드폰은 꺼뒀습니다. 더 이상 악플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학교 일을 마치고 돌아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뭔가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 뭘? 잘 모르겠어. 근데 어제부터 계속 어디론가 전화하시고 서류들을 뒤지시더라고. 평소와 다른 분위기야.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집으로 오셨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계셨어요. 서정아, 얼굴 좀 보자. 저는 겨우 거실로 나갔습니다. 머리는 엉망이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죠.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한참 보시더니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이렇게 무너져 있을 거야? 내가 정말 잘못한 게 있어? 아니요.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 내가 8년 동안 얼마나 노력했는지 내가 제일 잘 알아. 새벽부터 밤까지 손이 부르트도록 일했잖아. 시어머니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오현주, 그 사람 뭔가 숨기고 있어. 그리고 나는 그게 뭔지 찾아냈어. 뭐라고요? 지난 3일 동안 내가 조용히 움직였어. 문화재청 사람들, 장인조합 원로들, 지역 예술계 인사들. 내가 40년 동안 쌓아온 인맥이 얼마나 되는지 아니? 시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오현주, 그 사람 SNS에서 자기 작품이라고 올린 것들 있지? 전부 다른 작가들 작품을 도용한 거야. 뭐라고요? 여기 봐. 이건 부산의 한 공예가 작품이고 이건 일본 작가 거야. 사진만 찍어서 자기 작품이라고 올린 거지.
원본 작가들한테 다 확인했어. 서류를 펼쳐 보이셨습니다. 현주의 SNS 게시물과 원본 작품의 비교 사진들이 빼곡히 있었어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게 있어. 현주가 운영한다는 그 공예 브랜드. 실제로 만드는 사람은 따로 있어. 지방의 영세 공방 장인들한테 싼 값에 주문 넣고 자기 브랜드 붙여서 비싸게 파는 거지. 그럼, 응. 현주는 실제로 손으로 뭘 만들어 본 적이 거의 없어. 전부 돈으로 해결한 거야. 시어머니는 또 다른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이건 더 심각해. 3년 전에 문화재청 지원 사업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기록이 있어. 전통 공예 후계자 지원금 받으려고 가짜 경력을 만든 거지. 그게 사실이에요? 문화재청 담당자한테 직접 확인했어. 당시에는 검증이 제대로 안 돼서 넘어갔지만 지금 다시 조사하면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대. 남편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이걸로 반격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반격? 아니, 이건 반격이 아니야. 진실을 밝히는 거지. 시어머니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서정아, 내가 선택해. 이대로 숨어 있을 거야? 아니면 당당하게 맞설 거야? 하지만 저는 내가 임신했다는 거 알아. 몸 조심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하지만 이대로 무너지면 내 아이가 태어나서도 엄마가 거짓말쟁이라는 소리를 듣게 될 거야. 가슴이 뛰었습니다. 난 내가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8년 동안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사람. 지금 포기하면 그동안의 시간이 다 무의미해져. 시어머니는 일어서셨습니다. 이틀 후에 지역장인 조합 긴급회의가 있어. 거기서 이 모든 증거를 공개할 거야. 그리고 너도 나와. 내 작품을 직접 보여줘. 말로는 증명 안 돼. 실력으로 보여주는 거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고 없고가 아니야. 해야 하는 거지. 시어머니가 나가시고 저는 한참 동안 그 서류들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여보, 우리 같이 해보자. 어머니 말씀이 맞아. 이대로는 안 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공방으로 갔습니다. 작업실 불을 켰어요. 익숙한 당나무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손이 떨렸지만 도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지를 뜨기 시작했어요. 20년 전에 저는 약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저에게는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뱃속의 아기, 남편, 그리고 저를 믿어주시는 시어머니. 한지를 뜨는 제 손에서 떨림이 사라졌습니다. 이틀이라는 시간은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장인조합 긴급회의 당일 아침, 저는 새벽부터 작업실에 있었어요. 밤새 만든 한지 작품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었죠. 손끝으로 전해지는 한지의 질감이 느껴졌습니다. 8년 동안 수없이 반복했던 그 감촉. 이제는 눈을 감고도 좋은 한지와 그렇지 않은 한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가 작업실 문을 여시고 들어오셨습니다. 준비됐니? 네, 어머니. 떨리지?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으려고요. 시어머니는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그거면 됐어. 참, 오늘 누가 올 거야? 누구요? 우리 공방에서 오래 일했던 최만석 씨. 기억하지? 최만석 씨요. 5년 전에 은퇴하신. 응. 어젯밤에 연락이 왔어. 자기가 꼭 해야 할 말이 있다고. 무슨 말씀을? 그건 나도 몰라. 하지만 만석 씨가 괜히 나서는 사람이 아니거든.
중요한 얘기가 있을 거야. 회의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장인조합 원로들, 문화재청 관계자들, 지역 예술계 인사들. 그리고 가장 앞줄에는 오현주가 앉아 있었어요. 현주는 오늘도 완벽한 모습이었습니다. 단정한 한복에 우아한 메이크업. 하지만 저를 보는 그 눈빛만큼은 차가웠죠.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조합장이 입을 열었어요. 오늘 이 자리는 최근 SNS상에서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양측 모두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주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저는 진실을 알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한서정 씨가 실력도 없이 시어머니의 명성만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게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현주는 태블릿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서정 씨가 발표한 작품들과 장혜본 선생님 작품의 유사도가 90% 이상입니다. 누가 봐도 베낀 거죠.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비슷하겠죠. 내가 가르쳤으니까요. 스승의 기법을 배우는 게 잘못입니까? 하지만 독창성이 없잖아요. 그냥 복사판이에요. 복사판. 당신은 제대로 된 한지 한 장이라도 만들어 봤습니까? 현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작업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장 뒤쪽 문이 열리며 한 노인이 들어왔어요. 최만석 씨였습니다. 67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굳건한 체격을 유지하신 분. 40년 넘게 시어머니 곁에서 일하셨던 장인의 오른팔이었죠. 만석 씨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오셨습니다. 조합장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해본당에서 42년간 일했습니다. 장혜본 선생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죠. 만석 씨는 현주를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오현주 씨, 당신 기억합니다. 예. 15년 전 당신이 해본당에 찾아왔었죠. 장혜본 선생님 제자가 되고 싶다고. 그때 실기 테스트를 봤습니다. 현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당신은 탈락했어요. 기본기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아직도 기억합니다. 만석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두고 보세요. 제가 이 바닥에서 성공하면 해본당보다 더 유명해질 겁니다.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저 혼자만 들은 게 아닙니다. 당시 공방에 있던 직원 셋이 더 있었어요. 다들 증언할 수 있습니다. 만석 씨는 가방에서 낡은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이건 더 심각합니다. 8년 전 해본당에 도둑이 들었던 적 있습니다. 중요한 제작 기법 문서와 전통 배합 비율 자료들이 사라졌죠.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당시 CCTV를 확인했지만 범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심스러운 점이 있었어요. 그 시기에 오현주 씨가 SNS에 올린 작품들이 갑자기 수준이 높아졌거든요. 그건 제가 실력이 늘어서. 만석 씨는 현주의 SNS 게시물 프린트물을 펼쳐 보이셨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작품에 사용된 당나무 처리 방식, 이건 해본당만의 비법입니다. 어디서 배우셨죠? 저는 책에서. 어느 책에 나옵니까? 이건 문서로 기록된 적도 없는 구전 비법입니다. 장혜본 선생님이 평생에 걸쳐 개발하신 기술이에요. 현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제 제가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만석 씨는 또 다른 서류를 꺼내셨어요. 오현주 씨가 운영하는 브랜드의 실제 제작자는
경북의 한 영세 공방입니다. 저는 직접 그곳에 가서 사장님을 만났어요. 무슨 소리예요? 그분 말씀으로는 오현주 씨가 디자인 시안만 주면 자기네가 전부 제작한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그 디자인마저도 다른 작가 작품을 참고한 것들이라고. 거짓말이에요. 증거가 어디 있어요? 만석 씨는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재생하셨습니다. 화면에는 낡은 공방의 모습이 보였고 한 중년 남성이 인터뷰하는 장면이었어요. 네, 오현주 씨한테서 주문받아서 만들어드렸죠. 근데 너무 싸게 후려치더라고요. 한 작품당 5만 원씩 주고는 자기 브랜드 붙여서 50만 원에 팔아요.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현주는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음해입니다. 장혜본 씨가 저를 음해하려고 꾸민 거라고요. 시어머니가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음해? 그럼 이것도 음해입니까? 시어머니는 문화재청 관계자를 향해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3년 전 전통 공예 후계자 지원 사업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거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문화재청 담당자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확인 결과 오현주 씨가 제출한 경력 사항 중 상당 부분이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참여하지 않은 전시회 이력을 기재했고 수상 경력도 과장되어 있습니다. 현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냥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현주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일주일 후 지역장인 박람회 본 행사가 열렸어요. 이번 행사는 국가 브랜드 홍보를 위한 대규모 행사였고 실시간 온라인 생중계까지 진행되는 중요한 자리였죠. 시어머니는 이번 행사에 저를 정식 출품 작가로 등록시켜 주셨습니다. 서정아, 이게 내 기회야. 내 실력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네, 어머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사장은 수많은 관람객들로 붐볐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장인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고 곳곳에서 시연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저는 제 부스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관람객들 앞에서 직접 한지를 만드는 시연을 할 예정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소란이 일었습니다. 오현주가 나타난 겁니다. 그녀는 여전히 우아한 모습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예전과 달랐어요. 절박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죠. 한서정 씨, 대화 좀 할까요? 여기서 무슨 대화를? 당신이 이기는 건 불공평해요. 장혜본 선생님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잖아요. 저는 혼자였다고요. 그게 제 잘못인가요? 현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밤새워 공부하고 작품 만들려고 노력했다고요. 근데 왜 저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당신만 인정받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현주도 상처받은 사람이라는 걸. 인정받고 싶었던 거라는 걸.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던 거죠. 현주 씨, 저는 8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공방에서 일했어요.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파도 포기하지 않았죠. 그게 저와 당신의 차이예요. 그런 건 변명이에요. 변명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장인이 되는 건 재능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끈기와 인내가 필요해요. 현주는 비웃었습니다. 끈기? 인내? 웃기는 소리. 결국은 빼간이에요? 장혜본 선생님 며느리니까 특혜 받는 거잖아요. 그때 시연 시간이 시작됐다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현주를 지나쳐 시연 무대로 향했어요. 관람객들이 제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카메라도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죠.
이제 한서정 작가님의 전통 한지 제작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시작했어요. 당나무 껍질을 벗기고 섬유를 분리하고 물에 풀어 고르게 펼치는 과정. 8년 동안 수천 번 반복했던 그 동작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관람객들이 숨죽여 지켜봤어요. 한지를 뜰 때의 손놀림, 물기를 조절하는 섬세함, 건조시킬 때의 세심한 주의. 모든 과정에 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30분이 지나고 드디어 한 장의 한지가 완성됐습니다. 관람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MC가 다가왔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이렇게 만드는 게 쉽지 않죠? 네, 한 장의 한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108가지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하나에 장인의 마음이 담기는 거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관람객 사이에서 현주가 튀어나왔어요. 거짓말. 이건 쇼예요. 저 사람 실력 없어요. 사람들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 사람은 시어머니한테 배운 걸 그대로 따라한 것뿐이에요. 창의성도 없고 독창성도 없어요. 경비원들이 다가왔지만 현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 사람은 가짜예요. 저만 나쁜 사람 취급당하고 이 사람은 영웅 대접받는 게 말이 돼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무대 위로 올라오셨습니다. 오현주 씨, 그렇게 억울하시다면 직접 해보시죠. 예. 여기 재료 다 있습니다. 당신도 한지에 한 장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누구 실력이 진짜인지 다들 알게 되겠죠. 현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지금 준비. 진짜 장인은 언제 어디서든 작업할 수 있습니다. 못하시는 거라면 솔직히 인정하세요. 관람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생중계 카메라가 현주를 클로즈업했어요. 현주는 떨리는 손으로 당나무를 집었습니다. 하지만 첫 단계부터 제대로 하지 못했죠. 껍질을 벗기는 방향이 잘못됐고 섬유 분리도 엉망이었습니다. 5분도 안 돼서 현주는 포기했어요. 손에서 도구를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졌어요.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실력도 없으면서 교만했어요. 한서정 씨한테 사과합니다. 현주는 울먹이며 행사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관람객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하지만 그건 현주를 조롱하는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것에 대한 안도의 박수였죠. 시어머니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잘했어, 서정아.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람회가 끝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집에서 쉬고 있는데 남편이 급히 뉴스를 틀었어요. 여보, 이거 봐. 화면에는 기자회견장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문화재청과 경찰, 그리고 장인조합 관계자들이 함께 앉아 있었죠.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간 진행된 조사 결과 오현주 씨는 문화재 보존 업무 방해, 서류 위조, 그리고 사기 혐의로 오늘 오전 구속되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구속이라니.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담당자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오 씨는 3년 전부터 국가지원금을 부정 수령했고 전통 공예품으로 둔갑시킨 중국산 제품을 판매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또한 타인의 작품을 도용해 자신의 작품으로 발표한 것이 최소 12건 확인됐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현주가 경찰서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고개를 푹 숙인 채 수갑을 찬 모습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속이 시원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그냥 복잡해. 저 사람도 나름 힘들었을 텐데. 하지만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현주 씨가 선택한 길이잖아.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서정아, 내일 문화재청에서 공식 발표가 있을 거야. 무슨 발표요? 너를 해본당의 정식 후계자로 인정한다는 발표. 이제 내가 이 공방을 이어갈 자격이 있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거지.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제가요? 그래. 내가 이뤄낸 거야. 8년 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어.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스쳤습니다. 바로 어머니였어요. 제 친어머니. 청소 일을 하시면서도 항상 한지 작품을 보며 눈을 빛내시던 어머니. 가난해서 꿈을 접어야 했던 어머니. 어머니. 제가 해냈어요. 어머니의 꿈을 이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내 어머니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배에 심한 통증이 왔어요. 서정아. 괜찮아? 아파요. 남편이 급히 저를 부축했고 시어머니는 바로 119에 전화하셨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구급차 안에서 저는 의식이 흐릿해졌어요. 우리 아기는 괜찮은 걸까?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조기 진통입니다.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선생님, 아기는 괜찮은 거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이틀이 지나 있었어요. 병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죠. 남편이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기는.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괜찮아. 아기 괜찮아. 우리 딸 건강해. 딸이요? 응. 우리 딸이야. 그 순간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작고 소중한 생명. 제 품에 안긴 아기를 내려다보는 순간 모든 고통이 사라졌어요. 시어머니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예쁜 손녀를 봤구나. 어머니. 시어머니는 아기를 내려다보시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이 아이도 커서 한지 장인이 되려나. 천천히요, 어머니. 이 아이는 이 아이가 원하는 걸 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래, 그게 맞지. 억지로 시키는 건 의미가 없어. 시어머니는 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이건 내가 40년 전에 처음 문화재로 지정받았을 때 만든 한지야. 내 딸에게 주려고 가져왔어. 어머니, 이 아이가 자라서 세상이 힘들 때 이 한지를 보며 생각했으면 좋겠어. 우리 엄마는 포기하지 않았다고. 우리 엄마는 강했다고. 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뜻밖의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핸드폰을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오현주 씨 변호사한테서 연락 왔어. 뭐라고요? 면회를 신청했대. 당신을 만나고 싶다고. 일주일 후 저는 구치소를 찾았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반대하셨지만 저는 꼭 가야 할 것 같았어요. 면회실에 앉아 기다리는데 문이 열리며 현주가 들어왔습니다. 수의를 입은 그녀는 예전의 화려함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어요. 얼굴은 초췌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와줘서 고마워. 할 말이 있다면서요? 현주는 한참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사실은 너를 처음 괴롭히기 시작한 이유가 따로 있었어. 이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미술 선생님이 계셨잖아. 김선혜 선생님. 기억나? 그 선생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어. 현주야, 너는 손재주는 있는데 마음이 없구나. 한서정 좀 봐. 저 아이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려. 라고. 현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너무 화가 났어. 나는 모든 걸 가졌는데 왜 선생님은 너만 칭찬하는 건지. 그래서 너를 망가뜨리고 싶었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거야.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나서 다시 널 봤을 때 넌 정말 장인이 되어 있었어.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데 넌 훨씬 멀리 가 있더라. 그게 견딜 수 없었어. 현주야,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내가 너한테 한 짓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아. 그냥 말하고 싶었어.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현주야,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화가 나요. 고등학교 때 당했던 일들, 이번에 당한 일들. 쉽게 잊혀지지 않을 거야. 응, 그럴 거야. 하지만 한 가지는 이해할 것 같아. 현주도 힘들었다는 것, 인정받고 싶었다는 것. 그 마음만큼은 저도 똑같거든요. 현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선택한 길이 달랐던 거죠. 저는 묵묵히 노력하는 길을 택했고, 현주는 다른 길을 택했어요. 현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용서는 못해. 아직은. 하지만 언젠가 현준이가 진심으로 변한다면, 그때는 악수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가슴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용서가 아니라 내려놓음이었습니다. 미움을 내려놓는 것. 그게 진짜 자유였어요. 한 달 후 문화재청에서 공식 행사가 있었습니다. 해본당 전통 한지 공방 후계자 지정식.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정식으로 후계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에 증서를 쥐어주셨어요. 서정아, 이제 이 공방은 내 거야. 다음 세대에 잘 물려주렴. 네, 어머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저는 공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업실에 들어서니 익숙한 당나무 냄새가 반겼어요. 벽에 걸린 어머니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봤어요? 제가 해냈어요. 어머니의 꿈을 이뤘어요. 그때 남편이 아기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엄마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저는 아기를 안았어요. 작은 손이 제 손가락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딸 엄마가 말해줄게. 세상은 가끔 불공평하고 힘들고 아플 거야.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내 빛을 찾을 수 있어. 아기가 방긋 웃었습니다. 저는 작업대 앞에 앉아 새로운 한지를 뜨기 시작했어요. 이 한지에는 지난 8년간의 눈물과 땀이 담길 겁니다. 그리고 희망과 사랑도. 한 장의 종이를 만드는데 108가지 손길이 필요하듯이 인생도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겠죠. 천천히 정성스럽게 마음을 담아서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공방의 간판이 노을빛에 물들어 빛나고 있었어요. 해본당 -3대째 이어오는 전통. 이제 저도 이 역사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딸도 언젠가 원한다면 이 전통을 이어갈 수 있겠죠. 강요가 아닌 선택으로. 손에 쥔 한지가 따뜻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가난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이야기. 괴롭힘을 당했지만 다시 일어선 이야기. 그리고 결국 꿈을 이룬 이야기를요. 세상에는 오현주 같은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여러분을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이요. 하지만 동시에 장해본 선생님 같은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을 지켜주는 사람들이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정직한 노력, 그리고 진심. 그것만 있다면 반드시 길은 열립니다. 오늘 이 영상이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나가지 마시고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저처럼 고생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그분들께 알려주세요. 당신의 공유 한 번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하시면 다음에도 좋은 사연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도 힘내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봄은 옵니다.